면접장에서 같이 합격 요인 3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단답형으로 뭐일까요? 일단 저는 이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뭐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건진 씨부터. 지금 면접장 같아요. 일단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만하지 말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좀 취업 준비생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소서에서부터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소서도 좀 자신감 있는 글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또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면접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마다 약간 이제 자소서 질문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마다 듣고 싶어하는 성장 배경, 지원 동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따라서도 이제 그러한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기업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발소 2회차에 나왔던 내용을 네. 그대로 혹시 아니, 저희 방송 이발소 들으시는 거 들었어요? 아니신가요? 요 얘기 그대로 했거든요 저희가. 아 진짜요? 네. 뭐 혹시 우리 방송 듣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됐었을 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네. 정말 어떤 질문을 급습을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답변이 술술 답변해 나오네요.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그럼 지금 요인 2가지가 나왔죠? 네, 어떤 거죠? 자신감하고 이 기업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그러면 이 말을.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네. 자, 이 얘기였죠. 자, 마지막은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본인에 대한 분석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4회차에 나왔던 내용을. 근데 혹시 네, 우리 방송 리바이벌 듣나요? 네. 지원하기 전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봐줄 수 있는지 첨삭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제가 취업을 되게 늦게 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업을 준비한 기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뭐 대기업 공채를 지원을 할 때는 혼자서 써서 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터디 같은 데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었고요. 2번째로는 그래도 합격률이 높지 않을 때도 있었고 좀 잘 쓰고 싶다. 너무 경쟁률이 센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 싶어서 막 강남에서 뭐 40만 원, 50만 원 한다는 컨설팅 회사에 가기도 비싸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갔는데 오히려 좌절감이 커지고 사실상 그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러한 거액의 돈을 내고서 다수가 듣는 컨설팅은 추천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던 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파악하고 남들과 차별화주는 그러한 키포인트? 그런 키워드는 결국에는 본인이 뽑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특이해요. 그 무한도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좋아하는 노래나 시나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인을 표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컨설턴트가 만들어준 답이나 남들이 보여준 모범 답안이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만큼의 고민을 한 흔적 같은 거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네. 풀어내고 싶지만 네. 그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에 이력서를 직접 보내주시면? 쓴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지원하고자 하시는 회사에 맞게 상의를 해서 같이 고쳐드리거든요. 네, 저희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네. 혹시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발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력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강건진 연구원님은 혹시 메디톡스 입사하시기 전에 다른 곳에 지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곳에 지원해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박. 한 방에 네. 오.
박수 한번 사람이 주세요, 제일 여러분. 얄미워. 정말. 네, 여러분의 학교 선배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나오셨죠? 네, 사실 이런 모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후배들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이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은요? 일단 해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EBS 이발소 프로그램과 같이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또한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 끙끙 앓고 회사에 지원하다기보다는 친구들을 통해서 좀 서로 돌려가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문장만 썼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금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이건 진짜 작품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은 걸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냈지라고 밤에 생각이 술 들 먹고 수가 썼나 있어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지 씨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자기소개서 써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소스를 만들어 놓고 뽑아놨으니까 이거 어느 기업에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분명히 이거는 합격각이야. 나는 정말 타고났어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진짜 이런 걸 자기소개서라고 낼 수 있지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희 이발소 진행을 하다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력서 앞에는 성적도 없고 학점도 없고 이게 다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이제 또 막막해지니까. 갈수록 또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학교 성적이나 학교 이름이나 뭐 토익 점수나 이런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코칭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지님의 조언도. 수지 씨에게는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좀 조언은 해보겠습니다. 제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그 성향을 제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꿈을 꾸고 계신지를 몰라서 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무원 되실 분은 안 오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들은 지금 노량진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만나본 분들이 일단 대기업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단 대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많은 이유들이, 첫 번째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내 직업에서 성장할 거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봉급도 있고 부모님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역으로 그런 회사가 아니면서 만족감이 3개월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을 대기업이라고 평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시면서 느낀 바를 뒤에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방향을 못 찾아서 대기업만 추종하는 분들에게, 조금 추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추종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앉았어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제가 대기업,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최고의 기업이나 최선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기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다닐지 행복한지는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남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기업에 입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멋지다 저 두 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셨고 본인의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분명히 또 그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하는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도 뽑고 싶네요. 네. 그래요? 정말 훌륭합니다. 나라도 네. 뽑고 싶다. 네. 그런데 그 배달의 민족 이 야식 앱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근데 너무 궁금해.
혹시 입사하기 전에 그 배민 앱을 통해서 많이 음식을 시켜 드셨나요? 사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시키시는 분.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의 이제 레벨이 턱없이 낮기는 했어요. 저는 음식을 많이 시키는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브랜딩 관점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에 오는 순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입사 이후에 많이 먹게 되는군요. 깨알 자랑. 네. 그 혹시 계산은 그 선배들이나 임원분들이 대신 해주시나요? 음식 값은? 요즘에는 이제 토스가 되게 잘 돼 있어서요. 앞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 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워라벨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워라벨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나를 지배하느냐, 네, 일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을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좀 볼 때 단순히 이것이 뭐 근무를 조금 덜 할 수 있대. 회사 가니까 맨날 야식을 준대. 간식을 막 쌓아놓고 있대. 이런 거에서 워라밸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일에 치여서 살았으면 살짝만 균형을 이야기해도 이게 절반의 5대5의 균형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우와 그런 것도 있어라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보면 5대5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비중을 둔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의 취업에 관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발소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아한 형제들이랑 메디톡스 두 기업에 근무하시는 신입사원분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워라벨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덜 한다, 뭐 근무 시간이 짧다 이런 개념에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원 쌤이 저를 굉장히 애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도 말 좀 하자. 막 오늘 이렇게. 지금 마이크는 들고 있지만 입을 떼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원 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네, 정원 쌤이 생각하시는 워라벨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밖에 우리 후배분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써놓은 걸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워라벨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일하기 위해서 산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감이 사실 잘 안 되고 상상 속의 동물, 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낙하산이나 가능할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세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요즘 청년들이 너무 현명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인간은 진화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사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워라벨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늘 그 우리 EBS 이발소 할 때마다 제가 오디언스가 한쪽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국내 인사 전문가들의 그리고 국내 CEO들입니다. 저는 그 CEO들에게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런 사람인데요. 생각만큼 CEO들이 여기 계신 사람들을 사람답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워라벨에 대한 측면도 그분들도 좀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워라벨에 대한 접근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양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고 시간의 질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워라벨을 하느냐? 우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이 있고 하나는 제 개인 생활을 포함한 가정생활인데 양쪽의 두 바퀴가 공이 똑같은 크기로 커져야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생활에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워라벨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시간의 양으로만 측정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섬으로 생각해서 한쪽을 포기해라. 그러면 가정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우란 얘기냐 이런 고정관념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의 시간은 시간의 퀄리티예요. 시간의 질. 그리고 가정은 시간의 양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두 회사 웨라벨을 잘한다고 하는 두 회사가 왔지만 그러면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안 나가느냐? 나갈 거란 말이에요. 퇴사자가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워라벨은 회사가 터만 닦아주는 거지 누가 만드는 거냐?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워라벨이 안 되느냐? 회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신 분들이 지금 워라벨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죠. 지금 나는 워라벨이고 뭐고 간에 일단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자신감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건진 씨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서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회사를 가더라도 웨라벨을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국내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 임원을 했는데요. 저도 이런 제도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죠.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정말 타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게 갖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퇴근 때 내가 뭘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 4.5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 얘기를 뭐냐면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거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성과 내는 거지 밤 10시 11시까지 있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관을 보시고 내가 찾는 직업도 그렇게 찾는 게 좀 빠를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라벨 지금 내가 들어가기 바쁜데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워라벨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실 것 분명한 같아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워라벨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국내 들어온 지 한 22년 됐는데 아직까지 워라벨이 잘 돼 있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사도 노력을 했지만 회사가 노력한 것 미만으로도 실제로 직장인들이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세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직업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지금 당장 삶을 살아도 이 생각을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젠가 취직됩니다. 예, 되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즐길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언부언했네요. 야, 아니 네. 멋진 강연을 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좀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많고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반성하게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구했던 삶이 워라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워알못이에요. 예, 이 밸런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여기 교직원으로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취직을 새롭게 한 이유가 아나운서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거의 한 1년, 2년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시험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시간을 잘 쪼갰을 수 있고 워라벨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순간이 되니까 라이프는 엄청 커졌는데 워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방송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난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밤 11시, 12시에 퇴근을 하던 사람인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빡빡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60대에서 70대를 향하면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사 뭐 있어?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했고, 근데 결국 삶의 과정을 찾아가고 본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결국 누군가는 30년, 40년을 걸려서 얻게 된 그 이치를, 깨달음을 우리 청년들이 뭔가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멋있고 가장 빛날 때 이걸 좀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그러니까 왜 저는 개그맨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공채 개그맨이 되면 거의 오전 뭐 6시 혹은 9시부터 뭐 출근을 해서 6시, 9시까지 12시간 거의 근무로 따진다면 더 훨씬 더 넘는, 아이디어 회의까지 하면 거의 등만 대면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워라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고 그 안에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내가 행복함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워라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마치 말하는 게 12시간 근무를 시키는 여기 회사는 워라벨이 아니군이 아니라 네. 본인을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워라벨이 기업과 제도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단 결국에는 나 자신이 원하는 워라벨이 뭘까? 내가 그 균형 안에서 내 라이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현장에 와주신 취준생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너무 네.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 많이 지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이희경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캥한 눈이 많이 질비해 있는 중앙대 백주년 기념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제정신인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이분들 가운데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취업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담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지나갈 때마다 더러운 사람처럼 지금 저를 굉장히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역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또 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 물어볼까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 취업에 관한 질문도 네. 좋고요. 아니면 인사 관리 전문가분도 계시고 또 토익 1타 강사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 자기소개 네, 먼저 좀 일단- 들어볼게요. 네, 저분한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오여경입니다. 네, 여경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우아한 형제들의 이수지 신입사원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콘텐츠 기획 쪽으로 인턴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브랜드 기획 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한 기획에서 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그 중요한 점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또 입사하실 때 어떻게 어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